오늘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는데 오히려 노후에 손해를 본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대한민국 연금제도의 이 아이러니한 문제에 대해 오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만 명.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과 2년 뒤에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들이 이만큼이나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매달 10만 원 넘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정말 좀 황당한 예측이죠. 아니,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려고 만든 제도가 어떻게 성실하게 돈 낸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요. 이 연금 삭감 현상이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이 되는 제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충격적인 연금 삭감. 먼저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오늘의 논란이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올해만 해도 벌써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에는요. 그 대상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죠? 지금부터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는다 싶으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그만큼 깎는다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한정된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몰아주자는 그런 좋은 취지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이 두 제도가 서로 부딪히는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만약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는다? 그럼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10만 원만 더 받아서 60만 원이 되는 순간 기초연금이 5만 원이나 깎여버립니다. 만약 100만 원을 받게 되면요. 삭감액은 거의 10만 원에 가까워져요. 아니, 이건 뭐 더 많이 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래 그리고 성실하게 돈을 낼수록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거죠. 대충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1년 더 낼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0,000원씩 깎이는 일종의 페널티를 받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성실하게 국민연금 낸 게 죄냐? 이건 성실함에 대한 벌칙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람들 절반 가까이가 이 제도를 말도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3명 중 1명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납부를 그만둘까 고민한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연금 시스템 전체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연금을 둘러싼 가장 큰 악법. 이게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그냥 좀 불합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악법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성실한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동안에요, 다른 한쪽에선 우리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또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복수국자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요. 이 그림이 이 시스템의 허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우리 같은 내국인은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샅샅이 다 들여다봐요. 그걸 기준으로 연금 줄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런데 복수 국적자는요, 해외에 수십억, 수백억 자산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한국에 있는 재산만 보기 때문에 한국의 재산만 없으면 기초연금을 고스란히 다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액수가요, 불과 9년 만에 무려 9배나 늘었습니다. 한 해에 200억 원이 넘는 우리 세금이 이런 허점을 통해서 그냥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당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걸 사실상 그냥 내버려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잔뜩 꼬여버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논란의 핵심인 이 연계감액제도, 이걸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복수국적자의 해외 자산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특히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요. 이 복수국적자 허점을 막아서 아낀 돈으로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데 들은 비용을 충당하자는 겁니다. 이러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공정성까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한쪽에선 성실하게 돈을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이 줄줄 새는 우리 연금 시스템의 이중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셈이죠. 이제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과연 행동에 나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